자, 31번을 하겠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의 조합원 분양 계약 가능성. 요거는 자, 갑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면 정조합장에 쫓아가야죠. 가서 나중에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할 때 살짝 나를 집어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조합장은 하도 찾아와서 때를 쓰는 갑이 부담스러워 결국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할 때 갑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어요. 저기 교수님,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끔씩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런 분양 계약의 효력은 어떤지, 또 이 경우에 갑이 분양 신청을 극적으로 완료하고도 이번에 조합원 분양 계약 기간 내에 깜빡하고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 이게 뭐냐니까 갑은 분양 신청을 안 한다, 하지 말자라고 이거 모아놓고는 자기는 싹 빠져가지고 마지막 날에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만족한 나머지 조합원 분양 계약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안 해버린 겁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일 이후부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예외를 둘 수 없다. 그리고 추후 재분양 절차를 통해서만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재분양 신청을 금지한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1. 정은 서강 3구역 조합원으로 분양 신청을 해서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강 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어요. 근데 서강 2구역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 전부터 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정은 쌍으로 복이 터졌다. 난 대박이다. 이렇게 난 거죠. 기쁜 마음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던 정의 아들인 무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서강 2구역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자, 2번입니다. 같은 사례입니다. 위에서 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처분이 내려지고 고시된 관계로 서강 2호기에도 적법하게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강 3구역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진행되지 못하다가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되고 새롭게 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정은 그대로 서강 2구역, 서강 3구역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또 위에서 정과 신이 나옵니다. 신은 부부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서강동 A아파트와 공덕동 B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과 신의 아들인 진은 결혼 후 분가에 살다가 정과 신의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아내의 양해를 얻고 서강동 A아파트로 들어와 살다가 신으로부터 B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 후 진은 공덕동 B아파트가 속한 공덕 5구역 조합에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덕 5구역 조합은 진의 부친인 정이 이미 서강3구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진을 조합원에서 어떻게 배제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의 지금 사례가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72조 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2호 또는 1항 4호 가목의 분양 대상자 및 세계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구도시정비법 2017년 10월 24일
부칙 4조에 따르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투기과일 주기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조치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서강 3구역에서 사업시행 계획에 변경이 발생해가지고 재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인가도 받게 되면 거꾸로 서강 2구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서강 3구역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가 있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이후에 재분양 신청을 할 경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므로 정원 서강 3구역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연갈로 1번 이거는 당연히 요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2번 자 2번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재분양 신청을 할 경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3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들고요. 그 다음 재담청 제한에 관한 신설 전부터 부부 정과 신이 투기과일 지구 내에 종래 보유하던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각자 분양자가 대상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말은 뭐냐니까 2017년 10월 24일 전부터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거죠. 유지하고 있었다면. 다만 여기서 세대 구성원에게 자신이 종래에 보유하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서 세대 내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단기 투기 수요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관리처분 계획 중 진을 빼가지고 야 너는 엄마로부터 이거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청산으로 만들어버린 부분은 취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 이 건물을 받을 수 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구분이 됩니다. 복잡하죠? 사실은 이게 칠판에다 그리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한번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번 보상계획 공고 전 물건조사 갑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갑은 어떻게든 정을 괴롭혀가지고 재결 사업 자초시킬 생각인데 어느 날 갑의 집으로 물건 및 권리조사를 한다는 통지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갑은 친구들과 함께 통지문을 들고 피의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조사를 받으면 끝장이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응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으로 의제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조합은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 통지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2024년 6월 1일이면 2024년 5월 31일이 기산일이 되고 이날부터 역으로 5일을 계산한 날의 말일인 2024년 5월 27일 0시까지 통지문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넉넉히 7일 전에 도착하도록 발송을 합니다. 많은 예는 아닌데 토지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조사 거부는 피수용자의 저항 수단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가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보상 수단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벌칙이 있어요. 가만 놔두는 거 아닙니다. 자, 11조를 위반해, 조사를 위반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 점자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런 행위를 교사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수용자 재량이 있습니다. 벌금 싸니까 나는 그냥 벌금 맞겠다. 그리고 끝까지 조합을 괴롭혀가지고 조합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아내겠다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마냥 정할 것 이런 점 고려해야죠. 만일에 갑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한 것이 토지보상법 위반 고소로 이루어져 밝혀진다면 그로 인해서 지연된 보상 절차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차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 보상금의 공탁이 된 이후에도 인도를 거절한다면 보상금 공탁일로부터 현실 2주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사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조서 열람공고기간의 의미입니다. 정주합장은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이에 대한 열람공고 기간을 통지했습니다. 갑은 조사 거부를 외치면서 물건조서가 어떻게 작성된 열람도 하지 않았어요. 조합은 보상계획상 물건조서의 열람공고기간이 지난 후에 그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갑은 여전히 형평없이 나가겠죠. 예상보다 어이없이 낮게 나온 보상금액으로 인해 또 분노하고 조합의 보상금을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이 공고된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조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물건조서의 진실의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미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갑에 대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갑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물건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도 그것이 곧바로 수용재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수용재개이 잘못됐다. 왜? 이게 물건조서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열람공고기간 동안 보셨냐고? 그거 안 맞지만, 그럼 그 왜 열람할 때 그때 뭐 여기는 제시하지 않고 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의 물건 조서를 내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별로 민원에 대한 태도가 각양각색입니다. 어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하고 이 신청 기간이 이르렀어야 누락지장부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는 도리어 사업 시행자가 왜 너희들이 제대로 조사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누락지장물이 있는 목록을 제출한 사람들의 물건은 어떻게 빼라, 다음 차순에 수용재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토지수용 재결 절차는 신청 후에 6, 7개월이 걸리고 이때는 이미 조합원으로서는 많은 양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500원부터 1000원까지 사업비가 지출되고 그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7에서 10%가 부과되므로 연 35억 원에서 100억 원 그런 사업 지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노리고 법원에서 화해 공고로 돈을 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상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협의에 의한 보상. 갑은 조사 통지가 있은 날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응하다가 피변호사로부터 그럼 우리도 감정평가법원이 선임해야 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보면 변호사 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컨플릭트가 심하죠. 그런데 보상 대상자들 중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0명인데 그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갑은 지분권자를 일일이 찾아내기 힘들어서 일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큰 지분 소유자를 대표로 해서 소유자 측 감정평가법인 선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유효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협의 보상 단계에서 활동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소유자 1인 추천,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1인 추천, 조합이 1인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소유자들 중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원을 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수를 계산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Q36 토지 건물 평가 방법. 자, 감정평가 사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토지 건물을 막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건물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법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제가 워낙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부분 줄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37번 하겠습니다. 조합의 사업구역 내 세입자 보상 문제입니다. 최는 조합사업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는데 제가 갑, 을, 병, 정, 무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올 성씨가 없어서 이제 최로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조합은 최에 대해서 세입자 주차를 하였고 최가 정비구역 열람 공고일 이전부터 살고 있었으나 잠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가 정비구역 열람 공고일 이후에 다시 사업구역 내로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 결론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후 재개발구역으로 이주해온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따라서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입자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 고시일 사이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입한 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청산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주해야 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주거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 통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 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곱하기 4개월분이고 이사비는 실비로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 면적 기준에 의해서 별표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 한국부동산원 가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업보상입니다. 최는 주거 세입자일 뿐 아니라 갑의 건물에서 서강철물이라는 사업장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 조합은 이걸 문제 삼아서 최는 영업보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부가세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보상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1989년 1월 24일로 인해 가지고 양성화가 된 그런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영업용 고정자산, 제품, 원재료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는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휴업보상 항목은 뭡니까? 휴업 등에 의한 손실 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정적 비용은 휴업기간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이전비는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이전 광고비, 개업비,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된 부대 비용이 있는데 이 휴업보상 항목은 여전히 감정평가사님들의 정권에 해당되어 있어서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휴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의제기를 제기하고 그리고 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최는
서강 삼국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도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는 보상을 받긴 하나 도축장을 옮길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다른 인근의 구청에서도 이전을 허락하지 않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이제 하주에 푹 나오죠. 난 어디로 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 2항은 폐업보상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2년간의 영업이익, 개인은 2년간의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주죠. 근데 아주 엄격합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영업장소 또는 배우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사실조회를 해보면 압니다. 재판에서. 그리고 당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서는 당의 영업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허가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폐업보상을 인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상을 처음 이제 접하면서 했던 게 양주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에 청정계라는 아주 그냥 양계 도축장이죠.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장보상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폐업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만 쉬고 마지막 하겠습니다.